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있는 이기욱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액추에이터 쪽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초소형 가변 중력 포상 모듈 일체형 설계를 통한 차세대 소형 액추에이터 개발이라는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삼성미래연구재단 이라는 그 삼성미래연구재단이 맞을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3년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연구 과제이고, 진행을 하는 도중에는 이게 기업 과제이기 때문에 뭐 외부로 공개하는 거를 꺼려해서 그동안은 발표를 안 해왔었는데, 이제 과제가 끝나가지고 뭐 자유롭게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처음으로 이 연구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했었던 거는 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 컨슈머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매니플레이트 분야를 혁신시킬 수 있는 어떤 좀 새로운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매니플레이터가 점점 이제 모바일 로봇의 일체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로봇을 생각을 해보면 모바일 플랫폼 위에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즉 이건 이제 이동하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동형 플랫폼에 적합한 액추에이터는 당연히 가벼워야 하고 작고 배터리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고효율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컴팩트한 가벼운 중력 보상 모듈을 일체화한 액추에이터라는 새로운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액추에이터가 일체화된 가변 중력 보상 모듈은 액추에이터에 요구되는 중력 토크를 상쇄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를 좀 직관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 액추에이터는 지구 중력 가속도를 감소시켜서 마치 이 매니플레이터가 달과 같이 중력이 약한 곳에서 로봇을 구동하는 것처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로봇이 60kg의 과반하중을 들더라도 마치 이제 달에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달에 있는 것처럼 10kg의 가반하중을 들 때 필요한 중력 토크와 에너지만 소모하게 됩니다. 이 6분의 1은 이건 달이라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가변 중력 보상 모듈도 지금 액추에이터에게는 비슷한 개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반 하중을 들 때 필요한 중력 토크와 에너지의 소모의 감소는 결국 로봇의 무게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액추에이터를 그만큼 작게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작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또는 동일한 모터 대비 가반 하중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액추에이터가 개발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다양한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로봇에 적용되는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는 액추에이터가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한 저희 연구 결과물입니다. 이를 이렇게 일자유도 링크 형태로 테스트 베드에서 저희는 동적 테스트를 해봤으며, 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변 중력 보상 모듈을 일차시키지 않은 액추에이터와 비교해서 약 64% 정도의 사용 전력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연구의 첫 걸음으로 관련된 액추에이터 기술의 현 주소를 분석을 면밀하게 했었습니다. 일체형 액추에이터 설계를 통해서 이 액추에이터라는 연구 분야는 굉장히 경량화, 소형화 수준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으며, 최근에는 이 탄성 액추에이터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 고효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주기적인 운동을 수행을 하는 보행 로봇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뭐 레그드 로봇, 웨어러블 로봇과 같이 일반적인 어떠한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로봇에서는 기존 비탄성 액추에이터 대비 60%에서 80%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로봇은 사실 이러한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기적이고 저속, 준정적인 운동을 합니다. 즉 기존의 탄성 액추에이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컨셉이 잘 적용이 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원리를 집중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구동에 따른 토크 프로파일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 파란색이 이게 아닙니다. 이제 검은색이 이 해석된 결과였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생성된 토크 중에서
중력에 의한 토크가 발생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으며, 이를 줄여주는 방식에 집중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이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비주기적인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작업에서는 다이나믹한 운동이 아니라 이러한 중력에 의한 운동이 좀 더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중력 보상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기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저희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중력 보상 메커니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좌측과 같은 일자요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게로 인해 발생하는 중력 토크는 우리가 이 mgd sin 세타라는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며, 이는 파란색 그래프와 같은 사인파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물에 스프링을 적절하게 추가를 하여 설치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링크 회전에 따라서 스프링에서는 복원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무게를 보상할 수 있는 토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설계를 통해서 만약에 이러한 스프링을 통한 복원력이 빨간색 그래프와 같이 중력 토크의 정반대 형태의 보상 토크를 생성하게 만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모터가 이 매스를 움직이기 위한 필요한 토크는 초록색 그래프와 같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탄성 요소를 활용하여 필요 토크를 낮춰주는 기술을 중력 보상 메커니즘이라고 하며, 우리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하나의 작은 소형 모듈로 만들어서 액추에이터와 일체화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컨셉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지배적인 토크가 결국 이러한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토크였기 때문에, 이러한 중력 보상 메커니즘을 작게 만들어서 액추에이터와 일체화시키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효과적인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토크는 저희가 해석해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동작을 기준으로 무려 66%가 감소가 되며, 이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또한 약 87%까지 가능함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이러한 목표 성능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는 기존의 액추에이터의 약 50% 정도의 부피 감소, 45% 정도의 무게 감소 효과가 효과적으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목표하는 것처럼 본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고효율화,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 활용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토크의 가변성을 중력 보상 메커니즘에 추가로 부여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기 매달려 있는 무게가 5kg이라고 했을 때에는 파란색 그래프와 같은 토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봇은 5kg의 물체만 평생 들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이 5kg의 가바나중이 이렇게 1kg이 될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10kg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액추에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중력 보상 메커니즘이 처음에 물체 무게인 5kg만 보상하고자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하면, 분명히 5kg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뭐 다른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 1kg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추가적인 토크를 더 발생시켜서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10kg에서는 이러한 잔여 토크가 발생하여서 그 효용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보상 토크에 가변성까지 부여가 된다고 하면 각 구동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상 토크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잔여 토크를 최소화시키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이런 원리까지 적용된 액추에이터를 우리가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기존에 고정되었었던 가변성이 없는 중력 보상 메커니즘을 쓸 때보다 약 70% 정도 더 줄일 수 있음을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리하고자 하면 이러한 모바일 매니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로봇 매니플레이터 혹은 뭐 비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모든 로봇에서는 다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가변 중력 보상 모듈 일체형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굉장히 새로운 기계 요소인 가변 중력 보상 모듈의 개발이 가장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즉 액추에이터와 일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총 4가지의 개발 요구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첫 번째로는
높은 토크 크기가 필요하겠죠. 액추에이터의 중력 토크를 효과적으로 상쇄시켜 주려면 높은 토크 크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넓은 가변 폭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이제 가반 하중의 변화에 대응을 하려면 결국 가변이 필요한데 이 가변이 당연히 넓어야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인파 형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패러럴 일라스틱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하나의 스프링만 혹은 여러 개의 스프링만을 활용을 하는 형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 사인파 형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어느 지점을 지나게 되면 실제 이러한 다이나믹한 회전에 따른 움직임은 사인파 형태로 토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 보상해주는 토크가 그런 형태를 띠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파 형태의 이러한 보상 토크가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요구 사항이었고요. 네 번째 요구 사항은 우리가 이제 액추에이터이기 때문에 360도의 회전 범위를 모두 다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건지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 중력 보상 메커니즘을 면밀하게 먼저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관련성 있는 기술들을 저희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로봇 링크 프레임의 빈 공간에 스프링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이제 메커니즘 자체의 소형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로봇 시스템에서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소형 모듈화, 이 자체적인 소형 모듈화 설계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토크의 가변성을 고려하지 않았었던 설계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한계점이 존재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본 기술은 추가적인 구조물 설치를 통해서 토크의 가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메커니즘의 특정 조인트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스프링의 어떠한 초기 변이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던 메커니즘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추가 구조물을 필요한다는 것 자체가 무게와 부피를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소형 그리고 경량한 모듈 설계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기술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목표하는 액추에이터 일체형 목표를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단순히 비틀림 스프링 혹은 인장 스프링을 활용을 하는 형태이고 이로 인해서 중력 보상 토크 크기가 낮고 또한 회전 가능한 범위도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변성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한 사인파 형태의 토크 프로파일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저희가 이런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현 기술로서는 가변 중력 보상 모듈 설계가 정말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 설계 기술에서의 어떠한 브렉스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되어서 본 삼성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선행 연구를 두 가지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목표하는 것처럼 이 중력 보상 메커니즘을 좀 작은 모듈로 만들어 봤었던 선행 연구입니다. 저희는 캠과 이러한 압축 스프링을 활용을 하여서 우리 중력 보상 메커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소형 모듈화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좁은 설계 공간의 메커니즘을 구현하다 보니 중력 보상 토크가 조금 많이 부족했고요. 또한 보상 토크의 가변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했었던 선행 연구로서는 앞선 기술의 지렛대와 가변 피봇 메커니즘을 추가하여서 보상 토크의 가변성까지 추가한 선행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상 토크의 가변이 소형 모듈형 구조에서도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전히 좀 좁고 설계 공간이 굉장히 작다라는 한계점으로 인해서 구현할 수 있었던 토크의 크기도 작고 가변폭도 좁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진행된 바 그리고 관련된 타 그룹들의 연구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러한 높은 토크 크기 그리고 높은 중력 보상 토크 크기와 넓은 토크 가변 폭을 소형화 모듈 설계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는 것을 저희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원천 기술의 개발이 본 연구 과제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높은 토크 크기와 소형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부피 대비 고토크 생성 기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또한 넓은 가변 폭과 소형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부피 대비 고토크 가변 범위 기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기술과 연계되어서 중력 보상 토크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부피 대비 고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었던 3년간의 연구 기간 동안 이렇게 세 가지의 원천 핵심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보시는 이미지가 이러한 세 가지 원천 핵심 기술들이 잘 반영되어서 개발된 저희의 최종적인 초소형 가변 중력 보상 모듈입니다. 좌측이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CAD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고, 우측이 실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약 12cm의 지름을 지니고 두께가 한 5cm 정도 되는 굉장히 컴팩트한 형태의 가변 중력 보상 모듈입니다. 요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연구 개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게 버전이 여러 개인데 요거는 최종 버전은 아니고 최종 버전 그 전 버전의 어떠한 시제로 지금 어떠한 동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가변 중력 보상 모듈 내부에는 스프링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스프링을 누르게 되는 레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레버는 이 캠과 연결이 되어서 캠의 회전에 따라서 캠 팔로우가 레버를 누르게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캠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게 캠 팔로우를 누르게 되고요. 캠 팔로우는 이렇게 레버를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이 눌리게 되면서 스프링의 복원력이 발생을 하고, 요 복원력이 결국 이렇게 기하학적인, 죄송합니다. 이렇게 복원력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캠이 결국 외부에 있는 그 하중과 연결이 되어서 외부의 하중의 회전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캠이 회전하는 형태입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토크의 증폭비도 이렇게 레버의 이러한 비례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요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요 레버가 신기한 게, 이 레버의 회전 중심점을 저희는 이러한 작은 모터를 통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원리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버의 회전 중심점이 변하게 되면 레버의 레버의 앰플리피케이션의 레이쇼가 변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캠의 회전에도 이렇게 스프링이 눌리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상 토크를 조절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존 상태에서는 컴펜세이션 토크가 1.0 뉴턴 미터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알맞은 외부 하중을 달게 되면 이렇게 중력 보상이 잘 되게 되겠죠. 근데 이게 가반 하중이 더 커지게 되면 지금 이제 가반 하중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컴펜세이션 토크, 즉 이제 메커니즘의 보상 토크는 1 뉴턴 미터 단위인데, 여기 사인파 형태인데 피크가 1 뉴턴 미터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인파 형태에서의 피크가 1 뉴턴 미터인 형태인데, 여기 이제 하중의 모멘텀을 우리가 바꿔줬기 때문에, 더 키웠기 때문에 그래비테이션의 토크가 더 커진 거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 메커니즘으로는 이렇게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어,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캠의 회전 중심점을 모터로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면 내부에서 증폭비가 바뀌게 되면서 그래비테이션의 토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떠한
외부에서의 어떠한 메커니즘 변경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어떠한 작은 레버의 회전 중심점을 변경시킴으로써 우리가 증폭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그래비테이션의 토크가 더 커지게 되면 당연히 지금 바꾼 2.4Nm에서도 대응이 불가능하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증폭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희의 메커니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계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세 가지 핵심 기술, 즉 원천 핵심 기술 1번, 부피 대비 고토크 생성 기술, 그리고 원천 핵심 기술 2번, 부피 대비 고토크 가변 범위 기술, 원천 핵심 기술 3번, 부피 대비 고에너지 저장 기술,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타이틀로 구분을 지어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피 대비 고토크 생성 기술을 위해서 저희는 먼저 지렛대 원리를 활용을 하여서 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의 힘을 증폭시켜서 고토크를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구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했었던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렛대 메커니즘이 없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캠에다가 압축 스프링만을 활용했었죠. 그랬더니 이게 보상을 할 수 있는 토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게 이러한 제한된 내부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보상 토크의 그 크기를 늘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결과적으로 그 힘 자체를 늘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렛대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캠과 레버를 활용하여서 구성한 형태입니다. 이후 이 메커니즘의 기계 요소 중 이 고토크 생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레버 형상을 저희는 이제 곡선 형태로 최적화를 했을 때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석을 하였고요. 이러한 분석 결과는 트랜잭션 온 메카트로닉스에 소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형 레버를 통해서 스프링의 압축력을 그리고 토크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저희는 밝혀내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로는 부피 대비 고토크 가변 범위를 위한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앞선 원천 기술에서 개발한 지렛대 원리 기반의 토크 증폭 메커니즘에서 토크를 가변시킬 수 있는 원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즉 이제 이 지렛대의 회전 중심을 이동시키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토크의 증폭비는 지렛대의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나눈 양쪽 레버부의 길이비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즉 이 중심점을 우리가 이동을 시킴으로써 증폭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회전 중심점이 맨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맨 위에 있을 때랑 가운데 있을 때랑 맨 아래에 있을 때 동일한 이 캠이 동일한 형태로 회전을 하더라도 결국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프링의 압축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스프링의 압축량이 달라지는 원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눌리는지, 그를 통해서 보상 토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러한 가변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활용을 하여서 증폭비를 조절할 때, 즉 토크를 가변시킬 때 필요한 힘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레버 형상을 설계하는 방법론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받침점이 이동을 하였을 때 가변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어떠한 레버 형상 설계 방법론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 1과 2는 캠 레버 메커니즘이라는 공통된 원리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원천 핵심 기술 1과 2를 통합한 레버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레버 형상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크의 가변 성능 혹은 토크를 만들어내는 프로파일, 다양한 어떤 성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버 형상을 저희는 스플라인 곡선으로 모델링하여서 이론적으로 이 두 가지의 핵심 기술의 성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레버 형상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핵심 기술 세 번째로는 부피 대비 고에너지 저장 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가변 중력 보상 모듈 메커니즘 구조에서 에너지 저장 효율을 가장 최대화할 수 있는 복합 스프링이라는 개념을 저희는 새롭게 창안하여서 제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커니즘을 설계를 할 때에는 대부분 다 스프링은 코일 스프링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동일하게 만약에 코일 스프링만을 본 모듈에 활용하게 될 경우에 메커니즘의 구조상 남는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화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코일 스프링과 판 스프링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는 공간을 최대화 활용하였던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코일 스프링이 필요한 공간의 형태랑 판 스프링이 필요한 공간의 형태가 특성이 다른데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특성을 어떠한 공간에 잘 배치를 하게 되면 활용도를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또 판 스프링은 또한 이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매트랩과 아바쿠스의 연계를 통해서 주어진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에너지 저장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여서 해당 공간과 그리고 목표 성능에 대해서 최적화를 시켜서 활용하였습니다. 이게 당연히 판 스프링은 이게 어떠한 커머셜라이즈 돼가지고 파는 형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적화를 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합 스프링 기술을 검증해 본 결과 기존의 코일 스프링보다 약 1.5배 정도 향상된 에너지 저장 성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메커니즘의 머신 시어리에 보고가 되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론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는 테스트 셋업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판 스프링과 코일 스프링의 복합 스프링 형태인데요. 이런 복합 스프링이 단순히 탄성 스 어 판 죄송합니다. 코일 스프링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핵심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저희는 이제 외부의 이러한 인터널 어떤 피드백을 받았었고요.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도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가변 중력 보상 모듈이라는 게 뭐 좋은 아이디어인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좀 가벼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건 사실 당연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정립되고 난 다음에 이 메커니즘 간의 이 기계 요소 간의 어떠한 복잡한 힘의 상관관계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다 해석을 하였고요. 이러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기반으로 한 번 더 FEA를 진행을 하여서 재질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무게 대비 그 효과를 가장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재질을 찾아내었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시제품 대비해서 기존의 시제품이 요게 이제 요 버전이 한 1.1kg 정도였는데 한 뭐 780g 정도 한 30% 정도의 경량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100% 경량화가 된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거는 하나의 어떠한 물론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 동일한 성능을 지녔을 때의 가변 중력 보상 모듈은 한 500g 정도를 목표를 하고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떠한 인터널 피드백의 좋은 상황으로는 결국 이제 스프링에서의 어떠한 재질의 변경을 통해서 스프링의 성능을 증대시켜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을 포인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이 이 판 스프링을 저희는 이제 스프링 강을 활용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 요게 아니라 최근에 뭐 아몰포스 메탈이라고 해서 다 요즘에 많이 쓰이긴 하는 메탈이긴 한데 이 아모포스 메탈을 저희가 3D 프린팅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모포스 메탈을 통해서 이런 판 스프링을 실제로 제작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탄성 에너지의 소실이 적으면서도 낮은 탄성 계수를 지님과 동시에 높은 항복 능력을 지녀서 더 많은 스트로크의 변이를 일으켜서 훨씬 더 에너지 저장량을 높일 수 있는 판 스프링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히스테리시스의 성질도 완화시키면서 에너지 저장량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 결합이 되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G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저희 가변 중력 보상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요게 이제 요게 가변 중력 보상 모듈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가변 중력 보상 모듈이 정말 성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사인파 형태로 나오는 게 맞는지, 내가 설계를 했었던 보상 토크가 발생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로터리 타입의 토크 센서를 통해서
어, 보시는 것처럼 로터리 타입 토크 센서 앞단에서 모터가 360도로 계속 돌려주고요. 360도로 돌림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러한 보상 토크를 이러한 로터리 타입 토크 센서가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저희는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3가지의 중요 보상 가변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으며 제일 보상 토크가 낮은 조건, 그다음 중간, 그다음 높은 조건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저희는 최대 토크 플러스 7 뉴턴미터에서 최저 토크 마이너스 4.5 뉴턴미터로 총 11.5 뉴턴미터의 토크 폭을 지니며 토크 폭의 가변성을 4.1 뉴턴미터라는 큰 수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점선이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했었던 토크 프로파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선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어냈었던 결과물인데요. 점선과 실선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먼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딩 구간과 언로딩 구간에서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내부에서 다양한 어떤 마찰, 그리고 이제 스프링 같은 걸 존재하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런 메커니즘을 정말 소형화시키고 경량화시키는 데에 주목을 했었다고 하면 차후 진행되는 연구 방향은 이러한 현재 정립된 이 메커니즘, 즉 모듈의 어떠한 컨셉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파일대로 좀 더 정교한 보조 토크를 생성할 수 있고 이러한 히스테리시스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연구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3년이 흘러서 삼성 미래재단 과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쉬지 않고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가변 중력 보상 모듈 시제품을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초기에 제시했었던 버전에 비해서 볼륨은 20% 감소시켰고요. 무게는 35%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토크 덴시티는 420%를 증가시켰고요. 베리어블 덴시티는 725%를 증가시켰습니다. 굉장히 저희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연구 그룹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 가변 중력 보상 모듈이라는 컨셉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그래프가 저희가 개발한 최종 성능인데요. 부피 대비 최대 토크, 부피 대비 가변 범위라는 성능을 보았을 때는 타 그룹 중에서 제일 높은 그룹이 10점이고요. 저희는 32.94점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토크 덴시티, 부피 대비 가변 범위인데 타 그룹 같은 경우는 7.1점인데 저희는 16.3점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뭐 로딩 구간과 언로딩 구간에서의 히스테리시스가 존재한다. 뭐 이러한 아직 뭐 무게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미 저희가 개발한 시제품은 굉장히 성능이 월등하게 높고 특히 이러한 넓은 가변 범위와 높은 가변 에너지 효율을 지닌다. 그리고 360도의 전 회전 영역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 이 모듈 자체로 시장에 내놓아도 큰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혹은 타 연구 그룹과의 어떠한 콜라보레이션에서도 중요한 기계적인 컴포넌트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 검증된 가변 중력 보상 모듈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연구 결과처럼 상용 모터와 기계적으로 저희는 결합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최초로 목표했었던 일체형 액추에이터, 저희는 이제 G 액추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G 액추에이터의 초기 시제품을 이렇게 제작하였습니다.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 액추에이터의 초기 버전은 일자유도 링크 형태의 테스트 셋업을 통해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요. 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딱 해당 위치를 홀딩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커런트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인 조건을 탐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동적인 상태, 이렇게 가반 하중을 바꾸면서 이러한 G 액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액추에이터랑 그냥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일반적인 액추에이터가 얼마나 소비 전력이 달라지는지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적 실험에서는 약 63% 정도의 커런트를 줄여준다. 즉 토크를 이만큼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적인 상태에서는 약 64% 정도의 파워를 줄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100% 정도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지만 지금 첫 번째 시제품을 활용했을 때만 고려하더라도 6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토크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토크에 어, 여기 이제 중력 보상 모듈의 가변 성능을 바꿔가면서 가반 하중에 맞춰서 바꿨을 때에 이렇게 높은 보상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실험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연구 결과물로는 저희가 이제 현재 특허를 등록을 3개를 한 상태이고 미국 특허는 현재 이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논문은 5편을 게재를 했고 학회에서도 3건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요 연구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게 그래도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가 삼성미래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을 한 것이었고요. 이게 한 9월에 이제 연구가 끝났고 현재는 이제 다음 과제를 계속 탐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면서 좀 unexpected한 어떤 연구 방향을 저희는 좀 찾아냈다고 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G 액추에이터, G 드라이브는 모터의 스태틱한 토크를 줄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좀 주목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컨트롤 밴드위스를 좀 낮출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백드라이버빌리티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이제 정적인 토크를 상쇄시켜 주기 때문에 모터가 감당해야 되는 토크를 줄여주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좀 더 휴먼 플랜들리한 액추에이터로서 로봇 매니플레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안전하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휴먼 세이프티한 새로운 액추에이터로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에만 사실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모바일 로봇에서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는 휴먼 세이프티에서도 좀 중요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 동일한 사이즈의 액추에이터가 더 많은 가반 하중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2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연구 방향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액추에이터를 잘 적용을 해서 하나의 매니플레이터를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동일한 형태의 사이즈의 기존 로봇 매니플레이터를 저희가 개발을 한 초소형 일체형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고하중, 고효율, 안전한 매니플레이터로 성능을 도약시키는 연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구함에 있어서 사실 수많은 난제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이러한 액추에이터 쪽에서 혁신을 계속 이룩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로봇 매니플레이터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연구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 삼성 미래 기술 육성센터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약 40분 정도 초소형 가변 중력 보상 모듈 일체형 설계를 통한 차세대 소형 액추에이터 개발의 주제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내구성이 중요할 듯합니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최종 제품의 내구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반복 테스트 같은 거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상용화가 되려고 하면 견실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반복 테스트라든지 이게 컴포넌트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러한 컴포넌트의 개수도 줄여나가는 연구를 수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 또한 내구성을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실험을 하기 전에 반복 테스트를 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부서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서진 적이 없기 때문에 실험실 레벨에서는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게 이 메커니즘을 소형화시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내력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게 뒤쪽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겠습니다. 요런 것들. 실제로 저희가 고하중 내력 허용 설계를 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많은 부품을 정말 다 부쉈습니다. 저희가 이제 썼었던 베어링들, 뭐 스프링 강, 실제로 스틸 축이 휘기도 했고요.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 그만큼 내력이 많이 발생을 하는 구조였는데 당연히 이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저희가 실험을 해 나가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떠한 부싱도 개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내력을 분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실험실 레벨에서는 이러한 내력을 줄이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최종적인 제품을 위해서는 내구성, 즉 이제 내력을 최소한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일자유도가 아닌 다관절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구조는 일자유도 로봇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적용을 시킨 것이고요. 다관절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 중력 보상 액추에이터를 어느 관절까지 설치했을 때에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당연히 베이스 조인트가 아니라 베이스 조인트 위에 있는 두 번째 조인트 혹은 이제 앵글 뭐 그 위스트 조인트 이런 쪽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베이스 프레임 자체가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인파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느 관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사인파 형태의 중력 보상 토크가 효과적인 범위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 보상 메커니즘을 적용을 한 액추에이터가 이 육관절 아니면 혹은 뭐 칠관절 액추에이터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배치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이러한 사용하는 전략을 일단은 고민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족 로봇이나 서비스형 로봇에서는 외부에 의한 내충격에 강인해야 할 것인데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이게 충격에 대해서 강인해야 될 것인데 어 사실 충격에 대해서 뭐 고려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력에 대해서 잘 분산시키고 그리고 반복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설계를 찾아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회전식 중력 보상 장치를 고민했었는데 그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속 회전 제어를 할 때 응답 지연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고속 회전 제어까지는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실험을 했었던 속도가 한 요 정도 속도에서 회전시켰었던 게 저희가 실험했었던 최대 속도였고요. 고속 제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번 해보게 되면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발표를 할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스펙과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스프링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요. 중력 보상 제어가 정밀하게 가능한지요? 예, 이제 중력 보상 제어가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설계를 우리가 점선처럼 중력 보상 토크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중력 보상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에러가 있습니다. 이게 점선이 우리가 설계를 했었던 것이고 실선이 실제 메저먼트를 통해서 나온 값인데 한눈에 보시더라도 이게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스프링의 어떠한 이론적인 값과 실제 값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스프링이라는 것 자체가 히스테리시스가 굉장히 큰 녀석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뭐 메커니즘 내부에 있는 프릭션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100% 정밀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 노하우들이 잘 쌓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unexpected한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좀 더 트래킹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고려대 지능로봇연구실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중력 보상 장치의 보상 토크 가변을 위해서 모터를 사용하시는데 수시로 가반 하중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쓰기에는 보상 토크 가변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도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고민하고 있는 단계여서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가변을 시킬 때에 그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피봇 0포인트에서 뭐 6m, 그러니까 최저 피봇에서 최대 피봇까지 움직이는데 1초 이내에 1초 이내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이는 시점을 대체 언제 움직여야 될지에 따라서 결국 보상해주는 성능이 달라지게 될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이 가변 물체의 무게가 변하기 직전에 이 피벗 포인트를 바꿔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물체가 무게가 변한 이후에 피벗 포인트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물체를 내가 바꿔 짚는 그 동안에 이것을 피벗을 바꿀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 에너지 그 효용이 다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좀 에너지 코스트 맵을 그려가지고 언제 어떻게 이 가변을 시키는지도 좀 최적 제어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최적 제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G 액추에이터 회전형에서 가반 하중 변경은 자동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각 단계별 센서가 있어 보상 제어가 되나요? 네, 이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연구 방향인데요. 현재는 외부 하중을 이 G 액추에이터가 인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로드에 걸리는 이 익스터널 로드를 측정하는 센서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고요. 예를 들어 이 샤프트에다가 어떤 스트레인 게이지만 붙이더라도 쉽게 익스터널 로드를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이 G 액추에이터 외부에 걸리는 하중을 G 액추에이터 자체가 인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 가반 하중 보상 성능을 최적화시켜서 이렇게 보상하는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은 이러한 오토매틱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상되는 힘의 프로파일을 사인 파하뿐만 아니라 높은 자유도로 가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변화가 실시간으로 가변되면 좋겠죠.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예,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요. 이게 가변을 할 때 사실 에너지 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변하는 데에도 필수적으로 에너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러한 토크점 혹은 이러한 토크점, 이러한 이 프로파일 간에 겹치는 지점에서의 가변은 사실 에너지 변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 프리하게 가변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지점에서 내가 가변을 시킨다 라고 하면 분명히 보상해주는 프로파일은 바꿀 수 있지만 그 프로파일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이 가변시키는 피봇 액추에이터에서 에너지를 또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러한 피봇 액추에이터의 에너지를 씀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많을 것이냐, 아니면 피봇 액추에이터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냥 지금 프로파일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에너지 이익이 많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 이게 이 가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던던트한 시스템이 되어버린 건데요. 이러한 리던던트 시스템에서의 내가 가변이라는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제어 프로파일을 만드는 게 말씀하신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품화 되었을 때 다른 수입 제품과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렇게 생긴 제품은 없고요. 어 이거를 액추에이터와 연계되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이거를 시제품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가변 중력 보상 모듈 그 자체만 일단 먼저 시제품으로 만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 제가 정확히 업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중력 보상 메커니즘을 파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업체들과 비교해서는 성능이 훨씬 좋고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한 모듈 형태이기 때문에 중력 보상 메커니즘을 파는 쪽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대답을 했었던 질문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이 막 빠르게 올라와서 예. 혹시나 놓친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지금 한 가지 질문이 더 들어와서 예. 올려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지면에 닿는 족형 로봇은 허공에 움직이는 매니플레이터보다 중력 보상의 효과는 적을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존재하는 이러한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이러한 레그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컨셉은 결국 병렬형 탄성 액추에이터의 어떤 확장된 형태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레그드 로봇, 허공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직렬형 탄성 액추에이터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주기적인 거를 이렇게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를 통해서 저장했다가 재활용하는 형태인데 이게 이미 뭐 60%에서 80% 에너지 절감까지 보이는 것을 이미 뭐 연구 결과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족형 로봇에서 지면에 닿지 않는 족형 로봇에서 이러한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 G 액추에이터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탄성 직렬형 액추에이터를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력 토크를 줄이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다 보니 어느덧 이제 저희가 웨비나를 이제 종료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아주 유익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또 다양한 질문도 해주셔가지고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웨비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마무리해 주시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연구는 열심히 3년 동안 했었는데 그동안은 삼성전자 측에서 다른 데 발표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발표를 못 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발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가지고 이제는 좀 더 열심히 해 나갈 테니까 뭐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을 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